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고론입니다. 2015년 8월 22일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승이고요. 예상대로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오면서 약 17% 이상의 수익을 거둔 부분이고, 최소 10%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더라도 좀 늦게 매수하셨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은 거두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떤 수익 제 말씀을 듣고 매매하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가 시세는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시세가 나오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이젠 지난주 주말에 이젠 그 노랑붕투법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 자동차, 철강, 건설, 운송처럼 원청, 하청 구조가 복잡한, 어찌 보면 파업시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업종이 이제 부담이 가중될 확률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선 기자재 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일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일하고 내일까지는 보지 마셔라. 만약에 예상대로 금일과 내일까지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5일선 부분까지 이렇게 좀 이쁘게 조정이 받았다. 그럼 내일 정도 한번 재진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것을 보고 있지만 바로 손대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KCTC. KCTC도 예상대로 수급 흐름은 좀 들어왔는데, 제가 일단 판단했을 때 이 종목도 역시나 상방으로는 가긴 가야 돼요. 하지만 그 노란봉투법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웅승업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좀 어쩌면 노조 파업이 자주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금일 그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을 나온 다음에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일까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이 종목도 역시 한 번 조정, 내일 일시적으로 한 번 더 깨트린 다음에 61선 부근까지도 밀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봤을 때 밀릴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 종목도 보시면 앞만 봐도 이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차트거든요.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사실 금일 바로 시세가 강하게 나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노란봉투법이 어쩌면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웅성업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5일선, 21선 돌파는 나왔다 하더라도 금일 5일선, 21선 일시적 무너뜨리고 61선 부근도 살짝 밀린 다음에 다시 수급이 장대 한 번 세게 한번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도 커요. 완전 흔들어 버린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기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음 8% 정도 수익 나왔거든요. 그러면 챙기시는 게 사실 맞긴 해요. 종가 때까지 이렇게 또 크게 안 올라가고 윗꼬리에 달았다. 그럼 한번 챙기고 추후에 흐름 보고 재진입하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UST는 딱히 신경 쓰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딱히 크게 내려갈 자리는 없습니다. 내려가봐야 제가 봤을 때는 120선 부근이에요. 많이 내려가봐야 다시 120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런 점만 좀 끌고 하시는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옆으로 좀 기면서 상방으로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단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마시고 끌고 가십시오. 그게 맞는 거지.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UST 같은 경우는 차트 베이스만 보다도 크게 내려갈 자리는 없어요. 많이 내려가봐야 120선 부근이니까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2000 프로2000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노조의 그런 그 영향을 저는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조선업이나 현대차 같은 이렇게 노조가 좀 강한 그런 좀 업종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도, 반도체 업종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프로2000이 크게 내려갈 자리는 없거든요. 300일선 부근이 찍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야방 이탈이, 어쨌든 300일선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금세 또 회복을 해줄 겁니다. 금세 또 회복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으로 가야 될 그 구간이기 때문에
금일 뭐 뚜껑을 열어봐야 좀 알겠지만 노란봉투법 이런 법안 통과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 마시고 차분히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대해서도 뭐 노조 파업과 좀 거리가 멀죠. 어쩌보면은 이런 종목들도 뭐 딱히 이렇게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K사인도 그렇고 뭐 한컴 이더도 그렇고 그럼 차트 베이스에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은 매수해야 돼. 앞전 고점 돌파 나올 것으로 보고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려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영향을 일시어 받아서 살짝 또 61선을 어찌 보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K사인도 윗골 계속 달고 있죠. 5일선, 21선 부근에서 이렇게 윗골을 좀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안전빵이죠. 어째 보면은 이런 모양 잡고 신고가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밀려도 딱히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거라서 노란목부터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뭐 대기업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해기업이 떠날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저는 밋밋하다고 봐요. 시장에 주는 영향은 단기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때 하루 이틀 지나가면 또 좀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케어할 겁니다. 국내 증시는. 그 NHN, KCP도 뭐 마찬가지로 딱히 크게 내려갈 자는 없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K사인하고 한컴 이더만 보셔도 됩니다. 다른 종목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까지 딱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내가 좀 안전빵 한다면 한국정보통신이나 K랩도 괜찮고요. 바닥을 기는 종목들이 나중에 재미보람이 좀 더 크거든요. 그럼 AI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 오브젠은 딱히 크게 내려갈 자리는 없습니다. 뭐 악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300일선 이하로 밀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내린 것도 오버예요. 환기 종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전환사채권이 해결이 되면 자본 잠식이 저절로 풀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딱히 문제 없죠. 다 밀렸잖아요. 저점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 매수해 놓으시고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이너스포트로 그렇고 아이즈넛도 뭐 마찬가지고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이제 미국 증시 AI 관련된 종목들 너무 크게 올랐죠. 근데 국내 증시는 상승이 나온 부분을 거의 다 반납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뭐 JEO도 있죠. JEO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뭐 딱히 이 종목도 밀릴 자리는 크게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관련된 업종 어쩌면 노조 파업과 관련돼서 현대차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영향은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째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되는데 뭐 딱히 크게 밀릴 자는 없습니다. 종소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 파업 영향에 대해서 좀 밋밋하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밀렸을 때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여져요. 뭐 메가터치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밀리더라도 딱히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뭐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앵킹 같은 경우도 밀리면 21선 부분까지 밀릴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밀린 다음에 추가 시세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렸을 땐 기관이 신나게 매수할 겁니다 아마. 개인들은 뭐 공포로도 털어도 그 기관 외인들은 신나게 또 담겠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편승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분위기에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뭐 밀린다 하더라도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구간이야.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밀 자리가 없어요. 2차전지 관련주는 너무 많이 밀렸고 회복을 해주는 단계죠. 뭐 노랑풍선도 지금 확실하게 5일선을 먹어줬죠. 쓰리양봉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확실하게 5일선 먹어줬고 금일 뭐 음봉 모양 닿는다 하더라도 5일선 21선만 깨트리질 않는 모양이라면 내일 만약에 또 양봉을 나오면 또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금일 강하게 나온 다음에 음봉이 좀 맡은 다음에 이렇게 뭐 시세 내보내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고 보여져요. 일단은 매도할 구간은 절대 아니니까 차분히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피어 같은 경우는 좀 살리고 있죠. 나쁘지가 않아요.
HVM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HVM도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어쩌면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뭐 가정은 어떠한들 이렇게 조정 흐름 모양을 어떻게 만들든 앞전 고점 돌파는 넘게 돼 있다 초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61선까지 밀린 다음에 어때요? 21선 먹어주는 장대 한봉으로 마무리를 했죠. 지난주 금요일은.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뭐 양봉 흐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천천히 나올 확률이 크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뭐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뭐 앞전 고점 돌파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올릴 거다. 천천히 서서히 우상향 흐름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덕산아이 메타에도 역시 대표적으로 신고가 나온 상한가 어째 보면 상한가 친 다음에 바로 밀렸죠. 이런 부분은 가정은 어떠한들이에요.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뭐 어떻게 움직이든 결국은 모양 잡고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는 매도보단 매수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뭐 추가적으로 밀어봐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밀어도 결국 상방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로봇 관련주는 K나 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300일선 찍은 다음에 어때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5일선을 먹어주는 모습이죠. 뭐 금일 또 어떤 의미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금일도 살짝 밀린 척하다가 정말 21선 부분까지 넘겼다. 그러면 장대 한번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세게 한번 상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트윈 같은 경우도 밀자리가 없죠. 더 이상 300일선 무너뜨리고 120선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하방으로 밀자리가 크게 없어요. 이 종목은 노랑봉투법에 또 관련도 없습니다. 거의 영향 안 받아요. 이런 종목들은 거의 노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중소기업들은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이 이렇게 좀 노조 파워가 센 기업들은 악영향을 받겠지만 애초에 조금 파급력이 센 기업 그 노조가 좀 힘이 있는 어째 보면 그 업종 내에서 좀 노조가 힘이 있는 그런 그 약간 좀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노란봉투법이거든요. 어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업종들 빼고는 영향이 밋밋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랑봉투법 때문에 머리가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어째 보면은 진짜 2025년 8월 25일 이제 금일 시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가 바로 지난주 주말에 이제 전일이죠. 일요일 이제 전전일 토요일 주말에 발표한 이제 어찌 보면 그 2025년 8월 24일 통과된 노랑봉투법 법안이죠. 근데 이 법안은 어찌 보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죠. 결국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노사 분쟁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로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 법이 어찌 보면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뭐 주력업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뭐 조선 자동차, 철강, 건설, 운송처럼 원청 하청 구조가 좀 복잡하고 파업할 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업종들이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여가지고 어쩌면 이런 그 업종들은 당분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대기업은 사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중수치 어찌 보면 중저 시총주들을 건드리시는 전략이 좋다.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시장은 어디로 자금이 집중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노조 이슈에서 좀 상대적으로는 자유로운 업종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주는 제가 풀먼을 단골로 해드리죠. 항상 하죠. 풀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도 밀렸을 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금일도 혹시라도 또 밀게 된다 그럼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도 매수하셔도 돼요. 최근에 뭐 캐대언 히트가 되면서 장난 아니죠. 계속 관심을 받고 있어요. 캐대언 관련주로는. 그래서 여기에 김밥 관련된 어쩌면 냉동김밥 관련된 종목으로 좀 영향을 받으면서 우양하고 풀먼이 수급이 강해졌죠. 특히 우양은 시총이 낮잖아요. 어째 보면 1,000원 이하기 때문에 또 5일선 예쁘게 그 5일선 위에서 예쁘게 양봉 흐름이 또 달렸습니다. 거래량 실리면서 그럼 이런 종목들은 또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지만 저는 우양보다는 풀먼의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게 풀먼이 안정적이야. 기업이
그리고 부담이 적어. 바닥에서 지금 모양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이 살짝 밀리게 된다면 매수하셔도 무리는 없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거기다가 이 풀먼 같은 경우는 식품 소비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노조는 존재를 해요. 근데 자동차 주선처럼 국가 경제를 흔드는 강력한 파업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질 때면 증시는 항상 방어적인 소비재 기업 같은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자금이 이동되는 특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이번 그 노랑봉투법 법안 통과가 대형 제조업에 주는 부담을 주는 어찌 보면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풀먼 같은 안정적인 수비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봐서 가져온 부분이 커요. 그래서 저는 풀먼을 한번 매수해 보셔라. 금일 같은 노랑봉투법에 이런 영향을 받을 때는 일단 풀먼 같은 종목들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캐대한 영향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적인 그런 영향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일단은 조정이 받았을 때는 매수하셔도 부담이 적다, 이렇게 좀 보고 좀 봤기 때문에 가져봤고, 두 번째로는 일단 지난주에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손잡고 핵 원전 공동 진출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 외에 또 SMR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서 이제 미국의 SM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강원에너지를 다시 들고 와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때 추천주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이 났습니다. 반대로 BHI 같은 경우는 신고가 또 강하게 나왔죠. 이 종목도 SM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BHI보다는 어쩌면 BHI도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앞전 고점 돌파잖아요. 어쩌보면은 이건 당연히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고점 돌파 직전이니까. 근데 이 종목이 사실 시총이 1조 이제 거의 1조 5천억대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들기엔 또 부담이 좀 크다. 어쩌면 신고가 나올 건 뻔하긴 한데 그래도 시총이 그 주가 이치와 어쩌면 주가 이치와 시가총액 봤을 때 강원에너지가 상대론적으로는 적다고 봐서 추천드린 게 크거든요. 이 종목은 신고가가 확실히 고가 돌파 나오는 거는 보여지긴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강원에너지가 시총이 3천억대고 탄력이 최근에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쩌보면은 앞전고점 돌파 앞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어쩌보면 조금만 시세가 나오면 앞전고점 돌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드린 게 큰데 뭐 금일은 확실히 괜찮아요. 5일선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뭐 살짝 노랑복도법 뭐 영향을 살짝 밀린다고 했을 때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그래서 믿고 다니는 형태로 장대 한번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까지 나오면 굉장히 크게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거 외에서 또 보성파워텍 있죠. 보성파워텍이 이틀 전 보면 어쩌면 상한가까지 쳤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갈 수는 있다고 봐요. 이 종목은 시총이 더 적죠. 1997, 200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만약에 5일선분까지 밀었다 그러면 믿고 다니는 형태로 장대한봉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강원에너지가 그래도 모양은 더 좋다고 봐요. 보성파워텍은 조금 더 무리수를 두고 올린 것 같고, 근데 장중 상한가 쳤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은 보성파워텍이 맞긴 해요.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좋고 강원에너지 좋고, 그래서 보면 차트 베이스 보면 원전 관련주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금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강원에너지를 따라 붙으신 시청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강원에너지를 말씀드린 거고, 금일 같은 경우 추가락이 나왔을 때는 신규 매수 또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타코미디어라는 종목을 들고 와봤어요. 타코미디어 같은 경우 일단 웹툰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쩌면 노조 파업 이슈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노랑봉투법 법안 같은 노조 리스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이라 관심받을 확률이 높다고 봐서 들고 와봤어요. 그 타코미디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성인 웹툰 플랫폼 탑2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단순 플랫폼 운영을 넘어서 웹툰 제작과 유통, 그리고 해외 진출, 그리고 IP 확장까지 아우르는 K웹툰 관련주로 캐대언 수혜주로 평가받는 스튜디오 미를 제치고, 지난주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흑자 전환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대장주 역할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타코미디어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지난주에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 신고가 한번 나온 다음에는 조정이 이틀 연속 조정 나온 다음에 거래량, 이 앞전에 이제 대장 거래량이 이 앞전에 거래량을 뛰어넘는 대장 거래량 치면서 앞전 고점 돌파가 이렇게 좀 나온 부분인데 그 다음에 수폭이 거래량으로 밑꼬리 달리는 소음봉, 긴밑꼬리 소음봉이 뜬 긴밑꼬리 아니라 밑꼬리 단 소음봉이 뜬 상태인데 이쁜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린 척 하더라도 어떻다? 밑꼬리 단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매우 크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노랑 그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노랑봉투법이랑 좀 연관이 없는 종목을 찾아서 진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웹툰 관련주만큼 좋은 종목들도 없거든요. 스트림미르도 한번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얘도 웹툰 관련주죠. 미스터 블루도 그렇고. 근데 차트 베이스가 딱히 나쁘진 않단 말이죠. 한 번 더 시세 띄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형태다. 근데 타코미디어가 전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종목은 품절주 수준이야. 거의 재무 고지를 봤을 때는 최대 주식가 70%잖아요. 거의 품절주 수준이어가지고 그 실적이 이번에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고가가 또 나온 형태에서 조정 흐름을 받고 있죠. 이런 형태에서는 뭐 5일선 일시로 깨진다면 옆으로 긴다더라도 앞전 고점 돌파는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대한고량 실려가지고 여하튼 신고가 나온 거라서 쉽게 죽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금일 살짝 밀린 척하면서 앞전 고점 돌파 넘긴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옆으로 긴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이 점 좀 잘 보셔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